왔어요. 요즘 따라 쓰레기 처리장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산처럼 버려놓은 곳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여러 곳 발견했는데 특히 일회용품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것이 아무래도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김재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진 부지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성인 키만한 울타리지만 일부 쓰레기는 울타리보다도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아닌 일반 사유지에 5,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진 겁니다. 아, 여기가 쓰레기장인가? 이런 생각이 물고기 치기도 하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무지무지하게 만들어요. 환경부가 올해 확인한 불법 폐기물은 전국에 15곳, 총 32,000톤에 이릅니다. 제 뒤편의 커다란 쓰레기산에는 이렇게 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컵이나 배달 음식용 포장 용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등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불법 폐기물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매달 일회용 컵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배달 음식을 많이 찾으면서 포장 용기 배출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심각할 때는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을 몰래 버린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올해 안에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피자 왔어요. 아싸! 피자가 왔어요. 맛있겠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나 두 조각 먹어야지. 나는 세 조각 먹을 거야. 나 얼음 가득 주세요. 콜라도 주세요. 나도 콜라. 나도. Nope. 안녕하세요, 친구들. 띵동 피자 왔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저는 환경교육센터 김희경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기억나나요? 인천에는 세계로 가는 관문, 인천공항과 지구과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경관이 아름다워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여러 섬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갖지 않는 시설인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위치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중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인천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모두 매립하고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런 중요한 시설들과 함께 인천 앞바다에는 특별한 바다 생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멸종 위기 동물인 저어새와 점박이 물범, 그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먼저 누구일까요? 주걱 또는 숟가락 모양의 부리를 쉼 없이 저 먹이를 잡아 먹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저어새입니다. 저어새는 인천이 있는 우리나라 서해가 고향이지요. 그런데 사진 속 저어새 어딘가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자세히 볼까요? 아, 저어새 발에 낚시 도구 같아 보이는 바늘이 걸려 있네요. 이 저어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사람 손에 구조되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낚싯바늘이나 다른 물건에 걸려 상처가 났던 동물들은 구조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더라도 상처 부위를 통한 세균 감염으로 인해 오래 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인천의 저어새에게만 일어날까요? 사진 속 새는 영국에서 찍힌 갈매기의 모습인데요. 이 갈매기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지요? 무슨 일일까요? 아이고, 이런 마스크 고무줄에 다리가 꽁꽁 걸려 버렸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쓰다 버린 마스크에 새들의 발이나 날개가 엉키는 사례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목격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인 일회용 마스크가 야생 동물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인천의 저어새와 영국의 갈매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가 지난 시간 피자를 먹은 후 분리배출 중 떨어진 페트병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분리배출 중 떨어진 페트병은 어떻게 될까요? 페트병을 다시 주워 치우지 않는다면 길가에 굴러다니다 하수구로 빠져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거나 태풍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온갖 쓰레기 더미와 섞여서 이 또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바다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육지, 즉 땅에서 흘러들어간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로 흘러들어간 페트병을 포함한 쓰레기들은 무게에 따라 바닷속에 가라앉거나 바다 한가운데 떠 있거나 파도에 떠밀려서 해안가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다로 간 쓰레기들은 해안가, 바닷속, 바다 위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바다 쓰레기의 64%는 해안가에, 30% 정도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고 나머지 6% 정도의 쓰레기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치울 수 있는 바다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와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치우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한 치우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울 수 있는 쓰레기는 주로 해안가에서 수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거되는 쓰레기는 전체 바다 쓰레기의 약 25% 정도의 쓰레기만 치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바다에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인천의 저어새와 영국의 갈매기에게 일어난 일은 저어새가 사는 곳, 갈매기가 사는 곳, 즉 그들이 사는 서식지, 바다의 쓰레기로 인해 일어난 일이지요. 그렇다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바다 쓰레기로는 무엇들이 발견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바다 쓰레기 종류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나온 쓰레기들입니다.
어떤 종류의 쓰레기들일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 예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같이 확인해 볼까요? 플라스틱, 종이, 고무, 목재, 금속, 목장갑 같은 천연섬유, 유리, 외국에서 온 쓰레기. 어떤가요? 여러분 예상과 맞았나요? 쓰레기 중 외국에서 온 쓰레기가 있는데요. 바다 쓰레기에는 국경이 있다? 없다? 네, 맞습니다. 국경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외국 쓰레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건너온 쓰레기고요. 한글이 적혀 있는 우리나라 과자 봉지는 어디서 발견이 될까요?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바다 쓰레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80%는 10개의 쓰레기 중 8개 이상이 플라스틱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수치겠죠? 그렇다면 세계의 다른 바다 상황은 어떨까요? 외국의 바다 또한 바다 쓰레기들 대부분이 플라스틱임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1위를 차지한 담배꽁초, 그 필터 역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의 바다 쓰레기 탑 10은 모두 플라스틱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자, 첫 번째 사진.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귀찜이라는 음식으로 요리해 먹는 아귀라는 생선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에서 잡힌 이 아귀 몸속에서 페트병이 발견되었어요. 이 아귀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았더라도 아마 오래 살 수는 없었겠지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살아있는 비행체라 불리우는 알바트로스 새의 새끼 사체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미드웨이라는 섬에서 살고 있는 이 알바트로스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단 하나의 알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고기와 플라스틱을 구분할 수 없었던 부모 알바트로스는 귀한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정성껏 돌봤겠지만 소화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먹은 새끼는 안타깝게도 잘 자랄 수는 없었겠지요. 다음은 거북이인데요. 거북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일주일만 지나도 표면에 플랑크톤 등의 미생물이 쌓이면서 먹이와 비슷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거북이를 포함한 많은 바다 생물들이 비닐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바다 생물들이 먹이로 오인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영국 갈매기처럼 동물들의 몸에 직접 해를 끼치기도 하는데요. 다음은 거북이 코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북이 코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일회용 포크였습니다. 다음은 그물에 걸린 돌고래의 모습인데요. 돌고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고래는 우리와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죠. 그물에 걸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돌고래는 사람들이 어망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해 20분 만에 죽고 만답니다. 이런 일이 인천 앞바다에 살고 있는 점박이 물범에게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나마 사람들에게 발견된다면 구조되어 다행히 살 수 있다곤 하지만 이 점박이 물범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과연 구조의 손길일까요? 점박이 물범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폐그물에 걸린 물범이 되어 알아보기로 해요. 손에 고무줄을 걸고 30초 내 고무줄 빼기에 도전해 봅시다. 자, 선생님처럼 고무줄을 왼손목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손등에 고무줄을 한번 꼬아서
중지에 걸고 다시 한번 손등에 고무줄을 꼬아서 약지에 걸어주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30초 타이머를 재겠습니다. 자, 다른 손이나 이 도구 사용은 금지입니다. 자, 시작! 땡! 끝났습니다. 자, 30초 안에 미션 성공한 친구들 있나요? 고무줄을 걸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고무줄에 걸린 한 손을 빼내기 위해 노력할 땐 기분이 어땠나요? 고무줄을 빼내지 못했을 땐 또 우리 친구들 기분은 어땠을까요? 점박이 물범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친구들은 점박이 물범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가요? 인천 앞바다에 살고 있는 점박이 물범의 수는 해마다 빠르게 줄고 있어요. 점박이 물범이 사라져가는 이유 모두가 바다 쓰레기 때문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바다 쓰레기가 점박이 물범의 생명에 위험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자, 그렇다면 점박이 물범을 포함한 바다 생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과연 바다 생물들에게만 위험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다로 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미세 플라스틱 들어본 적 있나요?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오랜 기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페트병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현재 500년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은 바다로 들어가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분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잘게 부서지게 되고 이를 물고기들이 먹이인 줄 알고 먹게 되고 또 우리는 그 물고기를 식량으로 먹게 되죠. 미세 플라스틱은 생선뿐만 아니라 소금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경로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고 이렇게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내분비 장애, 생식 기능 저하, 암을 유발하는 등의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결국 우리에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오며 우리의 건강 또한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분리배출하러 가는 길에 떨어져 버린 페트병과 같이 우리가 무심히 또는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한 쓰레기의 대부분이 바다 쓰레기가 되고 그로 인해 바다 생물과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없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를 막기 위한 노력.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 버릴 때는 잘 버리기. 잘 버린다? 어떻게 해야 잘 버리는 걸까요? 먼저 쓰레기가 날아가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버릴 땐 분리 배출하기. 우리는 분리 배출을 왜 해야 할까요? 분리 배출의 중요성과 올바른 분리 배출에 대해 다음 3차시 시간에 알아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기 약속하면서 인사해요. 친구들 안녕.